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J-커넥트 데이 1일차 ICT와 농업 그리고 빅데이터와 농업 관련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리는 영광을 갖게 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전략기획경영본부를 맡고 있는 이주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정부출연연구원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농업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특히 ICT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농업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농업기술의 뉴 웨이브스 스마트 농업 시대의 시작과 기술정책 과제입니다. 요새 농업이 아주 핫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전례 없는 관심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이 맥락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을 둘러싼 국내외 이제 여건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 명쯤 되는데 한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이 된다 그러죠. 그 얘기는 지금보다 우리가 식량을 40% 이상 생산을 해야 그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식량 생산을 한다는 것은 결국 농업이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고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해서 농업고에서 농업이 가장 타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보통 사람이 체온이 36도가 되는데요. 2도 정도 올라가면 많이 아프고 3도 정도 올라가면 죽거든요. 근데 작물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은 2도 이상 넘어가면 버틸 수가 없는데 이제 점점 그러한 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배지가 점점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구에서 사과를 재배했던 것들이 지금은 휴전선 이남까지 양구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제주도는 이미 아열대가 되고 있고 남해안도 아열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던 농업 기반, 그다음에 생산 기반이 다 변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올해는 조금 괜찮았는데 작년에는 한반도에 54일 연속 비가 내렸고요. 태풍이 3번 이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한 해의 특정한 이벤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고착화되는 패턴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생산 기반의 정비, 새로운 품종의 개발, 스마트 농업 기술의 발전 등 관련된 아주 많은 기술적 진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농업 농촌에는 인구의 고령화를 지나서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60살이 막내다, 청년이다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거꾸로 한 사람이 이전에 하던 것보다 훨씬 큰 면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헥타르, 우리나라 10,000평 정도 되거든요. 3헥타르만 해도 괜찮았다면 이제는 농업을 할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30헥타르, 50헥타르를 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 스마트 농업이나 디지털 농업의 기술 서포트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이미 68세이고요. 그리고 40세 이상이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양가적 측면을 가지는데 지금 농업에 젊은 사람이 들어가면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적은 면적을 노동력에 의해서 힘겹게 했다 그러면 이젠 큰 면적을 기계에 의해서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이라는 업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지고 그리고 규모에 의해서 오는 수익이 가능해진다라는 이런 양가적 측면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농업을 거시적으로 보면 선진국이 될수록 농업의 GDP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보다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농업 비중이 1%대인데요. 한국도 거기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인구 대비 농촌에 정주하는 인구도 한 20%에서 10% 사이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농림업 취업자 비중도 많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4% 이하인데 우리나라도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이 기계화되고 세련된 농업을 한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농업도
농업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곡물 자급률인데요. 곡물 자급률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그래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보이고요. 이건 농업 정책, 그다음에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농업 환경, 토지 조건, 그다음에 철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랬던 농업이 기술적으로는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이라는 것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농업이 생기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과 디지털 농업은 크게 융합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융합이라는 것은 하나는 산업 간 융합이고 하나는 기술 간 융합인데요. 먼저 산업 간 융합을 살펴보면 농업이라는 업이 있으면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 즉 농업의 후방 농업, 전방 농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먼저 전방 농업은 농업에서 나온 생산물들을 활용하는 산업이고요. 쉽게 말해서 식품과 소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은 다 농업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식품, 그 다음에 농업에서 나온 것들을 화장품이나 의료 이렇게 소재로 쓰이게 되는데 요거를 전방 산업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후방 산업은 농업을 할 수 있게 투입재를 조달해 주는 그런 산업인데요.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농자재 다 농업할 때 쓰이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를 후방 농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전에는 농업에서 생산된 거를 식품으로 어떻게 잘 만드느냐, 그러니까 즉 농업과 전방 농업의 커플링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 후방에 있던 것들이 어떻게 잘 지원해 주냐가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 농기계, 농자재를 디지털라이즈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고, 또 거기서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업과 식품이라는 전방 농업의 커플링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스마트 농업은 농업과 후방 산업인 농기계, 농자재하고의 커플링으로 혁신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 간 융합인데요. 여기서 이제 꼭 하나 공유하고 싶은 거는 한국의 농업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K농업 기술이라 그러면 월드 베스트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 환경이나 이게 그다지 안 좋기 때문에 그 오해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은 농업 기술에 기반한 압축 성장에 성공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농업에서 그 압축 성장을 성공했기 때문에 제조업의 압축 성장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농업 기술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돼 있고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농업 기술을 Agriculture Technology, AIT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AT는 그 AT 자체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AT를 IT, 정보통신기술하고 합치는 것, 그리고 BT, 바이오 기술하고 합치는 것, 이 융합에서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AT 기술에다가 IT 기술을 잘 갖다 붙이는 것. 그 IT라는 것은 결국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체인, 로봇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잘 붙여서 스마트하게 만들고 그를 통해서 농업의 모든 난제를 극복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농업은 기술이 외부에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의 농업 기술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생물화학 기술 기반이었거든요. 종자를 만든다든지 재배법을 만든다든지 재배 기술을 정립한다든지 농약, 제초제 등등등을 만드는 것, 이렇게 들어보시면 다 생물화학 기반이잖아요. 생물화학 기반으로 한 50년 동안 농업 발전을 이끌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ICT 중심으로 기술의 유입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농업에다가 새로운 로봇, 그다음에 장비, 장치, 데이터, 센서 이런 것들을 붙이는 기술이 ICT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큰 틀에서 다른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디지털 전환의 한 가운데에 있는데 농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농업이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의 기술이 결합되는 이런 형태였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토지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었다 그러면 미래는 농업이 시설 산업화, 장비 산업화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설 장비에다가 데이터를 붙여서 제조업보다 더 제조업스러운, 서비스업보다 더 서비스업스러운 이런 산업의 업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온실의 초기 모습인데요. 보시기에도 대나무에다가 비닐 얼기설기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 수준이 낮았던 농업이 요새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근사한 공장처럼 그리고 표준화된 공장처럼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거의 세계 최고의 기술 수준이고 네덜란드나 이런 데에 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술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렇게 해서 예전처럼 그 사람의 노동력에 의해서 하던 농업을 기계와 장치, 설비, 데이터, 센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이 대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농업이 하는 일종의 레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마다 조금 특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은 나라를 집약농업 국가라고 하는데 이런 나라들은 스마트팜, 그러니까 시설 온실이나 그 다음에 지능형 축산으로 하는 이런 스마트팜 위주로 하고요. 반대로 땅이 넓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남미, 호주,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이런 데들은 스마트팜을 우리처럼 시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는 조박농업 국가라고 부르는데 이런 나라들이 탑재하는 기술은 다르지만 역시 스마트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들어오면 예전에 경험 기반에서 농업을 하고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오래된 농민의 지식에 의해서 이렇게 농업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ICT 기반으로 농장을 움직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나 장비, 로봇의 노동력으로 사람의 악성 노동을 경감시키는 이런 큰 틀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유입에 의해서 큰 특색은 인력의 유입입니다. 예전에는 농업에서 사람들이 제조업으로 나가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 농업으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세대, 2세대 이렇게 농업 벤처들, 그러니까 비농업계에서 교육받고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전문성과 교육받은 내용을 농업에 적용하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농업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창업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만나시 아주 유명한 데인데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실제적으로 서비스 개발하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ICT 서비스 개발하던 사람들이 그쪽에서 한번 큰 돈을 벌고, 이쪽 용어로는 엑시트라고 하는데요. 큰 돈을 벌고 자신이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농업에 적용해 보자 해서 이제 외부에서 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현상이 요새는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농업 혁신은 주로 정부와 공공이 주도했다 그러면 이제는 민간의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민간이 주도해가는 이런 큰 틀의 변화도 있습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ICT 쪽에서 큰 경험을 쌓고 기술력을 인정받던 사람들이 축산에 들어와서 기존의 축산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을 ICT로 해결하면서 새로운 기회 그리고 변화에 입증을 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농장에서 돼지 농장에서 ICT 기술을 잘 활용해서 돼지를 잘 관리하면 항생제나 약품, 사료 등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고 거꾸로 돼지가 안 아프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수익은 높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농업계 외부에서 ICT 디지털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소개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습은 기존의 농업인들이 ICT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선도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농업적 기반이 충분하고 농업과 작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생산 기술을 아주 잘 갖고 있지만 ICT를 활용해 봤더니 훨씬 더 좋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ICT 기술,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그 다른 농업인들이 모범이 되고 농업인들이 이것들을 따라올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주는 혁신 농가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농업으로도 큰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ICT 기술을 탑재함으로써
더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런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의 유입 그리고 인력의 유입에 이어 세 번째는 자본의 유입. 농업으로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이 들어가려면 사실은 투자가 동반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인재가 농업에 들어온다 한다면 역시 농업에도 투자가 동반돼야 되는데 지금 농업은 투자 시장에서 그 어떤 산업보다 핫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 전에 비해서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건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키우고 수익성을 높여서 그거를 다시 되파는, 그러니까 엑시트라고 하는데요. 엑시트 사례도 조 단위 사례들이 많이 나오면서 투자 시장에서 농업은 지금 투자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입니다. 스마트 농업이라는 거는 농업이라는 시스템 자체를 큰 틀에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와 노동 중심의 농업을 시설과 장비 중심의 농업으로 바꾸면서 농업 기자재, 농업 기계, 데이터웨어,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엄청난 시장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가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와 관련된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이렇게 커갈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 우리가 원래 생산하던 식량의 40%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결이 돼서 자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뿐만 아니라 한국도 이렇게 스마트 농업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성장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중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온실이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그만큼 이 온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스마트 장비들, 그다음에 기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좋기 때문에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ICT 농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하는지 아주 간략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은 정보화부터 시작해서 한 2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정부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지금 모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다부처 스마트팜 패키지 혁신기술 사업이라는 거 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앞에 사업은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연구개발과 현장에서의 실증을 하는 사업인데 이 두 가지를 정부가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4개 지역에 밸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기능, 그 다음에 생산 기능, 그 다음에 청년농 육성 기능, 교육 기능 이런 것들을 넣어서 여기서 스마트 농업을 배우고 그래서 기존 농가들은 여기를 모델로 삼아서 가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청년농들은 여기서 교육을 받아서 이것들이 전국적으로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노지, 그러니까 오픈필드라는 거죠. 노지에서 재배하는 식량 작물인 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수 작물인 사과 등도 데이터랑 스마트 기술을 써보니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연구도 하고 실증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농업 시대의 기술 혁신하고 그다음에 전통 농업의 기술 혁신을 약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전통 농업이고 오른쪽이 스마트 농업인데요. 전통 농업에서는 많은 연구가 장목, 그러니까 벼, 콩, 사과 이렇게 장목 중심이었다 그러면 시설 농업에서는 시설과 장비, 솔루션,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농업 기술은 한쪽에서 열심히 개발해서 열심히 테스트하고 보급하는 이런 방식, 우리가 이걸 선형 방식이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이제는 원샷형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응용 실용화 산업화의 노력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통 농업은 기술의 대부분이 농업 내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디지털 기술, ICT 기술 이건 농업 외부가 훨씬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외부에 있어서 내외부의 협업이 중요해졌고요. 그리고 예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농업계 내부에서 다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외부에서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인벤션이 중요했다 그럼 이제는 디플로이먼트가 중요한 틀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그 내부에서 어떻게 사람을 잘 키우냐였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사람을 어떻게 잘 모셔오느냐로 그 해결 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농업과 식품과의 커플링이 중요했다 그러면 이제는 농업과 후방산업인 농기계, 농자재와의 커플링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농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이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고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우리 농업이 세계에서도 가장 각광받고 그 다음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농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주에 계신 또 제주와 관련된 많은 분들도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